안녕하세요. 공감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특별한 서재에서 출간된 권비영 작가의 장편소설 하란사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내 이름을 묻지 마오.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마오. 나에게 생명을 준 이를 묻지 말며 나를 키워준 이도 묻지 마오.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그런 것들이 무에 그리 소중한가. 다만 내 목숨을 바쳐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으므로 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오. 그리하여 하잘것없으되 더없이 귀한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존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오. 그의 성, 나의 성주.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 마음먹었던 일을 결행할 시점이다. 대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왔을 때의 기분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뿌듯하고 더없이 상쾌하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자욱한 길을 걷다가 쨍한 햇살을 만난 기분이다. 하늘도 맑다. 발걸음도 가볍다. 바람 끝자락이 맺긴 하지만 오히려 상큼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에 대한 기대도 대단하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마음먹은 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헤쳐나갈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이 기특해서 절로 터지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는 그랬다. 그녀. 사람다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어쩌면 그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날 화영의 집으로 찾아와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드디어 떠나기로 했어. 이번 일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루어야 해. 그녀의 표정뿐만 아니라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잘 생각했어. 나는 네가 아주 자랑스러워. 화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비해 제 안위를 먼저 앞세우는 비겁한 자신에 비해 무슨 일이든 덤벼들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녀가 내심 부러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다는 생각에 다다르면 차라리 말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그녀는 화영에게 왜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일까? 평소 그녀의 성격으로 보아 길을 떠난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들른 게 의외였다. 유난히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아프게 와닿았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떠나기 전날 아침이었다. 미리 떠난다는 언지를 남겼던 그녀가 다시 찾아온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마님, 웬 노인이 마님을 찾는데요? 사머리가 쪼르르 달려와 말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들 만큼 쌀쌀한 날씨에 자신을 찾아온 이가 누구일까 궁금했다. 노인? 화영은 마침 마당으로 내려서던 참이라 대문 앞으로 가보았다. 머리에 수건을 깊숙이 눌러 쓴 노파가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오래된 묵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저를 찾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화영은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살피며 물었다. 노인은 화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말했다. 길 가던 중에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잔 얻어먹읍시다. 낡은 보통이를 움켜쥐고선 노인을 살펴보던 화영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머리를 불러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대청마루에 좀 앉아서 마시고 가면 안 되겠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말하는 노인이 의심스러웠지만 화영은 선선히 그러시라 했다.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이른 시간에 물동령을 하는지 측은지심이 들었다. 대청마루에 몸을 얹은 노인은 사몰이 가져온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뒤에 화영을 바라봤다. 콧잔등에 얹힌 뿌연 안경 때문에 그녀의 눈빛이 어떠한지 잘 보이지 않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산산해 보였다. 나를 모르시오? 노인이 화영을 빤히 바라봤다. 저를 아십니까? 화영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물었다.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인데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코끝에 걸린 안경을 추어 올리며 화영을 힐끗 바라보는 노인의 남루한 외투가 추워 보였다. 배도 고픈데 뭐 먹을 것 없겠소? 노인의 행동이 점점 수상하다. 얼굴엔 버진 같은 게 잔뜩 피어서인지 피부가 얼룩덜룩했다. 길 가던 거지도 밥을 청하면 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이 노인은 어딘가 수상한 데가 많았다. 노인은 손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연신 머리를 매만지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입 다실 거야 드릴 수 있지만 어디서 오셨소? 화영은 노인의 행동거지를 유심히 살피며 경계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선 입 다실 거나 좀 주시오. 노인은 당당했다. 그런 노인을 바라보던 화영은 이런 일도 덕을 쌓는 일이다 싶어 사몰에게 상을 차리라 일렀다. 사몰은 기다린 듯이 상을 봐왔다. 강정에 곶감말이 몇 개와 감주 한 보시기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호두를 넣어 만 곶감을 허겁지겁 집어먹는 노인을 보던 화영은 사몰에게 일렀다. 저 아래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한 단 사오너라. 오늘 새벽에 영감이 집을 나서며 점심은 집에 와 먹겠다고 했다. 유난히 국수를 좋아하는 양반이다. 멸치에 다시마를 넣어 국물을 우려내고 불린 표고를 송송 썰어 고명을 얻는 국수는 생각보다 잔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다. 더구나 손님을 모시고 온다 했으니 3월에게만 맡기고 있을 수 없어 마음이 바쁘던 차인데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성가셨다. 3월이 바람을 일으키며 뿌르르 대문을 나섰다. 어디든 나갔다 오라고만 하면 신바람이 나는 아이다. 3월이 나가기 무섭게 노인이 화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정말 나를 모르시겠소? 화영은 얼른 노인의 손을 떼어냈다. 예? 대체 누시오? 화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자 노인이 안경을 벗으며 얼굴을 화영에게 들이밀었다. 왜 이러십니까? 화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았다. 아이고, 나를 몰라보다니 서운하네. 나 란사야. 그녀가 머리에 뒤집어 썼던 수건을 벗으며 희죽 웃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녀의 낯선 모습이었다. 뭐? 란사? 화영은 놀라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 보니 큼직한 눈매가 눈에 익었다. 이만하면 성공이네? 친구도 나를 몰라보니?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화영을 힐끗 쳐다봤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리둥절한 화영과 달리 란사는 침착하면서도 장난스러웠다. 나 이만하면 변장에 성공한 거지? 주위를 살피는 란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변장? 화영의 목소리도 덩달아 조심스러웠다. 나를 몰라보겠지? 그런데 왜? 화영은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그제야 란사는 장갑을 벗고 허름한 보퉁이를 들고 일어났다.
나 간다. 변장을 하고 떠나는 거야. 변장이 잘 되었는지 너한테 확인받고 싶었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분하고 떠난다고. 란사는 엉덩이를 툴툴 털고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다. 기어코 그녀는 분명 중대한 결심을 한 게 틀림없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계획을 실행하려는 모양이었다. 대문으로 걸어나가다 돌아선 그녀가 화영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보퉁이에서 구겨진 노트 한 권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좀 맡아줘. 이게 뭔데? 그냥 맡아두게. 나중에라도 자네가 보게 될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녀의 말이 왠지 불길했다. 무슨 그런 말을. 잘 다녀오기나 해.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대답할 그녀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비밀이 많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았다. 그래, 돌아오면 또 보세나. 그녀는 그 말을 하고는 빠르게 돌아섰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분장한 그녀는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았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품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 모습이었다. 눈썹을 진하게 그려서인지 매우 사나워 보였다. 돌아오면 또 보세나 라는 말에 묘하게 몸이 떨렸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몇 달이 지난 후였다. 평양을 거쳐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만주 안동역에 도착한 의화군이 일경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송환된 사건이 일어나자 화영은 그녀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그녀가 떠나기 전 은밀하게 남긴 말이 떠올랐다. 그분과 같이 가기로 했어. 그녀는 조금 들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가슴 속에 조심스럽게 자리한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기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잘 됐네. 그분과 떠나는 길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그녀는 마치 소녀처럼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래된 감정임을 화영은 알았다. 그런데 왜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떠난 것일까? 함께 떠나기로 했다는 두 사람이 어찌하여 한 사람은 잡히고 한 사람은 사라진 것일까? 줄을 대 알아볼 생각을 안 한 건 화영의 섣부른 행동이 어떤 악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찌 되었을까? 의화군이 잡혀서 조선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을 들은 며칠 후 화영은 정동교회로 향했다.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을 내려놓았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환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나님, 당신의 딸인 그녀를 보호해 주세요. 화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화영에게 아직 요원한 일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찾아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조차 엉성했다.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하는 내내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소식을 알게 된 건 그 후로도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분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은 건어물 가게 이씨였다. 그 말에 망연자실 정신을 놓은 듯이 주저앉아 있는데 이씨가 아주 은밀하게 한마디를 보탰다. 배정자가 미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화영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일어나서는 안 될 풍경이 머릿속에 절로 그려졌다. 이 또 히로부미의 애첩이라던 배정자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회방 놓고 있었다. 이 씨의 은밀한 한마디를 화영은 의심하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그조차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아니, 조작된 소문일지도 몰라요. 이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직 죽었다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니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화영의 단호한 태도에 이 씨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실 이 씨도 란사 선생이 죽은 걸 본 것이 아니니 소문내서 좋을 게 없었다. 병수는 아버지를 만나 보았나요? 모릅니다. 란사가 병수를 아버지 만나게 해주려고 데려간 것 같은데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대답에도 물기가 느껴졌다. 구더기 같은 년. 화영의 입에서 독을 담은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란사에게서 배운 욕이었다. 곧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도 할 말은 없을 듯했다. 이 씨가 돌아간 후 화영은 그녀가 남기고 간 노트를 꺼냈다. 꽤 두툼한 서양 노트였다. 화영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열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내 생각은 그곳에 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 나는 기꺼이 한 알의 미랄이 될지니. 그녀가 그대로 느껴졌다. 화영은 첫 장만 펼쳐보고 곧 노트를 덮었다. 그녀가 화영에게 노트를 맡기고 간 이유가 짐작되자 소름이 돋았다. 화영은 노트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반드시 깊숙이 넣었다. 아직은 그걸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죽었다는 것이 조작된 소문이길 바랐다. 화영은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지금껏 알아온 보통의 여자를 뛰어넘는 행동 때문일 수도 있었다. 화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랬다. 달아나는 도둑의 덜미를 잡아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욕을 퍼붓는 여자라니.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웃음이 났다. 어쩜 그때 그녀를 만난 것이 화영의 인생 목표가 바뀐 계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와의 인연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너 번 그녀와 얽힌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진정으로 그녀가 살아있기를 빌었다. 진정을 담아 기도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무력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녀의 음성이 귓전에 쟁쟁했다. 나는 말했어. 나는 이제 가정을 버릴 것이하여. 내 말에 남편이 피식 웃지 않겠어? 어이없는 표정이기는 하였으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은 아니었어. 오히려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 왜 그리 웃느냐고 내가 정색을 하고 물었지.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 당신 말이 기특해 그러지. 뭐가 기특하냐고 되묻는 내 말에 아녀자의 자리를 박차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오. 그러니 기특하다 할 밖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 가정을 버릴 것이란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들은 채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특해하다니. 기특하다고요? 나는 확인하듯 다시 물었어. 그래요. 나는 당신이 집안에서만 시들어갈까 안타까웠어. 내가 집을 자주 비우니 당신의 벗이 되지 못하고 친정 피부치조차 가까이 없으니 너무 외로워하진 않을까 심히 염려했던 바이요. 그런데 무언가를 해볼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기 그지없소.
남편은 나를 끌어안고 등을 툭툭 두드려 주었어. 혹시나 반대라도 하면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나 염려했는데 너무도 선선하게 내 뜻을 받아준 남편에게 진정 고마웠어. 비로소 남편을 아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걸리적거리는 것 없는 바람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모습도 곁에 있는 듯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